자체는 오늘도 어제와 비슷해요. 제가 이번 주에는 뭐 굵직한 경제 지표가 없고 오히려 좀 기업들의 실적이 있는데 지금 실적 시즌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뭐 크게 흔들림은 없을 것 같다. 뭐 약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확실히 그런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큰 변동 없이 약간 오히려 종목들로는 좀 변화가 있는데 지수 자체는 어느 정도 균형감을 맞추면서 가고 있어요. 다우는 한 0.4%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강보합이죠. 그런데 뭐 아무리 강보합이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6거래일 연속 상승이라는 기록을 세웠고 이게 올 들어서 이제 최장 상승 랠리로 기록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폭이 워낙에 좀 크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이게 큰 의미를 부여할 만할까 싶기는 한데 그래도 그런 기록적인 것들이 나왔으니까 오늘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고요. S&P 500은 정말 그냥 완전 보합입니다. 완전 보합. 어제 마감가가 5187.70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0.03포인트. 퍼센트도 아니고 포인트가 완전히 어떻게 이런 지수가 나올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오늘 보합이었고요. 나스닥 지수는 한 0.2% 하락을 했습니다. 이 시장에 대해서 베어드의 로스 메이필드 투자전략 분석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증시가 이 펀더멘털이 너무나도 좀 강력하고 지속적인 경제의 회복력을 바탕으로 해서 잘 견뎌주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막 조정 나오고 했던 것은 정말 매우 건강하고 필요한 조정이었다라는 것을 계속 좀 확인을 시켜주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기술주들이 그동안 많이 오르면서 시장을 이끌어 갔었는데 이 기술주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평가에 대해서 조금 이제 냉정해지고 있는 그런 단계죠. 그래서 이게 너무 이 성장 기대감이 너무 앞서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번에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변동성이 좀 컸죠.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또 소화를 하고 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시장은 되게 견고하다.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 흐름은 저희가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 밖에 이제 이슈들도 좀 보자면 최근에 이제 경제 지표가 없다 보니까 자꾸 이제 연준 인사들의 발언 하나하나에 저희가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이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도 MIT 공대죠. 여기 가가지고 이제 연설을 한 내용들이 오늘 많이 기사화가 됐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는 게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인플레 상승을 보면 현재 이 높은 금리 상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좀 시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확신이 들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모든 지표가 잘 정리된 후 정책의 정상화,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는 이걸 시작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 기준이 너무 높은 거다. 어떻게 모든 게 완벽할 때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오랜 기간 시간을 끌면 오히려 부작용이 나온다 해서 모든 이 정책 입안자들은 너무 이걸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그 조건이 맞았을 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이게 너무 늦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두 가지 뭐 인플레라든가 뭐 경기라든가 어느 측면에서만 약간의 좀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면 이제 액션을 좀 취해야 된다. 뭐 이런 뉘앙스의 멘트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타이틀을 이렇게 뽑아 놓으니까 조금 보수적인가 싶기는 한데 뭐 그렇진 않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게 또 너무 늦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이 스웨덴의 중앙은행 릭스방크도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네, 25bp 인하를 했고요.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에 2번 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를 하기도 했는데 이 금리 인하는 지금 2016년 이후 처음입니다. 4%에서 3.75%로 25bp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한 건데요. 지금 스웨덴은 한 2달 전에 스위스 중앙은행이 먼저 금리 인하를 했고 두 번째 금리 인하고 아마 이달 또는 뭐 6월에는 20이라던가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도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고 있죠. 본인들이 이제 계속 가능성을 시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뭘 시사를 하느냐. 우리는 그동안 세계 중앙은행들도 연준을 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연준이 뭔가 액션을 취하면
그다음에 이제 그걸 약간 따라가는, 그러니까 모든 걸 연준이 주도하는 그런 흐름들이 정말 수십 년 동안 이어졌는데 지금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각국은 그냥 각국 상황에 맞게 이제 먼저 액션을 취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는 연준이 이런 주변국들의 흐름을 보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느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다른 국가들과의 금리 차가 벌어지고 그래서 달러화가 너무 강세로 가고 하면 또 어떤 경제적이거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균형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연준의 금리 인하가 더 빨라질 수 있는 뭐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막 스웨덴, 스위스 막 금리 인하하고 이런 걸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이런 점, 특히나 이제는 뭐 20이라던가 영국 이 영란은행에서도 금리를 인하하면 점점 더 이 압박을 가해지는 강도가 높아질 수는 있겠구나. 이런 거 우리가 하나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이 얘기 나오면 분명히 지금 국장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국장 욕할 수 있어요. 네, 주주환원. 미국 기업들, 미국 상장사들의 자사주 매입이 지금 2018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이치뱅크에서 이 데이터를 집계를 했는데 최근 13주간 미국 기업들이 우리 자사주 매입합니다 이렇게 공지했던 걸 봤더니 총 규모가 3,83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거는 전년 대비 30% 증가한 수치고요. 2018년 6월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뭐 아무래도 애플이 1,100억 달러 자사주 매입한다고 했었잖아요. 이게 다 이제 포함된 거긴 한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이게 뭘 시사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기적으로 자사주 매입이 많아지면 확실히 증시는 잘 가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증시에 대한 전망이 밝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하려면 자사주를 매입할 자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뭔가 상황이 돼야 뭐 주가 관리도 하고 뭐 주주환원도 하는 건데 이게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시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거시 환경에 대한 기업들의 자신감, 뭐 이게 또 뭐 이게 표현이 되는 거다라고 하니까 이건 되게 긍정적 신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그래서 국내 기업들도 좀 배워야 된다라고 강조를 한번 해봅니다.